네, 청와대가 수석비서관 4명을 교체하면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대부분 단행이 됐습니다. 네, 제3기 청와대 참모진의 특징, 친정체제 강화로 대선 때부터 함께했던 인물들을 가까이에 두고 이 세월호 사고 이후 약화된 전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는데요. 정공기 홍익대 교수와 함께 어제 있었던 청와대 참모진 개편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두 사람, 조윤선 장관 그리고 안종범 의원입니다. 각각 정무수석 그리고 경제수석으로 이제 내정이 됐는데 네. 아마 오늘까지는 기존의 수석들이 직무를 하고 아마 이제 내일이나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인사 스타일의 큰 청와대 참모진 개편으로서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큰 변화는 없지만 역시 조윤선 정무수석의 발탁은 또 하나의 실험입니다. 실험. 예. 첫 여성 정무수석이죠. 그렇죠. 헌정사상 첫 정무수석. 예. 여성 정무수석. 그래서 당하고도 국회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겠다. 네. 또 야당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또 여자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여성끼리 어떤 리더십 소통 문제도 좀 고려한 그런 첫 여성 정무수석인 것 같고요. 예. 안종범 경제수석은 예상이 됐던 그런 오랫동안 박근혜 대통령 호흡을 맞춘 경제통수석이 된 것 같고 예. 지역별로 보면은 TK가 3명이 좀 강화가 됐고요. 당과 캠프에서 한 4명이 와서 역시 친정체제가 강화됐다고 볼 수 있네요. 예. 네. 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가장 눈에 띈다고 하는데 먼저 정무수석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부터 좀 알아봐야지 얘기를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말 그대로 이제 입법부하고 네. 이제 청와대와의 다리죠, 다리. 다리인데 당정청 다리다 이렇게 그렇죠. 볼까요? 예. 네. 정부하고는 비중은 좀 적지만 네. 말씀하신 당정청 다리인데 그동안에 소통이 좀 부족했다는 얘기가 많았고 특히 야당과의 야당하고의 관계죠. 네.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조윤선 정무수석 정도면 잘하지 않을까. 조윤선 정무수석이 친화력의 달인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이분이 아주 젊은 정치인이지만 네. 장관 되기 전에도 비례대표를 할 때도 매우 친화력을 잘 보인 그런 정치인으로서 평가를 많이 받았죠. 당시 한나라당 최장수 대변인도 역임을 했었고 네. 네. 일각에서는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당청 관계는 주로 이제 역할을 하고 지금 제일 소통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야당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 야당과의 관계를 막기 위해서 조윤선 장관을 발탁했다는 게 그러니까 대부분 정설로 통하는 거군요. 예, 앵커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야당의 원내대표가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인데, 네. 박영선 원내대표가 강경하면서도 굉장히 유연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어요. 예. 대통령 순방에 또 특사 의원을 네, 파견한다든가 파견하겠다고. 이런 문제 등을 보이면은 이 박영선 원내대표하고 이 조윤선 정무수석 간에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또 투입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근데 이런 시각도 있어요. 여야를 조율하는 자리고 중진급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비례대표 출신이고 초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좀 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조윤선 정무수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화력의 달인입니다. 네, 네. 조윤선 정무수석이 재산이 많아요. 예. 40매덕이 되는데 남편 재산까지 합쳐서 예.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 장관 청문회 때 재미난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조윤선 장관 후보자의 생활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네. 국회에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지적을 당했는데 본인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알아봤더니 이 생활비의 대부분을 이게 사람 사귀고 이런데 많이 친화력이 투자를 한다. 굉장히 예. 있군요. 그래서 네. 여야를 막론하고 이 사람 사귀고 하는데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무난히 통과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당시. 예. 네. 여성가족부 장관 시절에 평도 좋았고요. 또 안굴렘 만화제인가요? 네, 그런 그 걸 위안부 통해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문제도 많이 다뤘기 대표하는, 때문에 네. 좋은 평가를 기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네. 예,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이거는 총리 후보자로서의 어떤 역사 인식의 잘못된 인식을 보여줬다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물론 바른 역사 인식은 아니지만 그 말을 한 장소가 예배를 보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신도들 상대로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걸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금 바로 그 얘기 하나만 듣고 언론 보도 보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교회라는 공간도 저는 공적인 공간이라고 봅니다. 거기서도 이제 말을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 잘못된 예를 든 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식민지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저는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제 그 사과는 없다. 그러다가 이제 해명으로 갔어요. 다시. 유감이다. 예. 얘기했죠. 그러다가 다시 법적 대응 대응을 하겠다. 얘기가 나왔는데 정면 돌파하겠다 의지로 예, 보냈어요. 근데 정면 돌파가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네. 이게 정확한 게 아니고 말이죠. 그 자기는 윤치호라는 사람의 그 발언을 그 인용을 했다고 하는데 인용만 한 게 아니고 본인의 얘기를 많이 붙였습니다. 그런 예. 점에서는 법적 대응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서 저는 오늘 내일 이분이 빨리 사과를 하고 네. 청문회 준비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사과할 거 사과를 하고 매듭을 그렇죠. 짓고 가야지 네. 뭐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모습은 보이는 건 좋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좋지 않은 게 아니고요. 팩트를 제가 살펴보니까 예. 윤치호의 얘기만 아니고 본인의 여러 얘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아. 뭐 엄청난 그 자료들이 있어서 법적 대응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인데요. 야당에서 계속 이제 뭐 해임을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 김기춘 비서실장 체제는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의미는 어떤 네. 의미가 커요? 있을까요? 글쎄, 뭐, 야권이라든가 일부 여론의 흐름은 김기춘 실장의 책임론을 물어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네. 이게 뭐 당분간 유임인지, 뭐, 또 항구적인 유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대통령이 유임을 했는데, 우리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을 한다고 하면은, 김기춘 실장이 이 새로운 인적 쇄신에 대한 책임을 좀 지고 잘 하라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우리 뭐 대통령의 그 의사를 좀 존중해서 다시 한번 또 그 당분간이지만 또 뭐 격려를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군기 홍익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